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0페이지. 지난 시간에 쌤님하고 조선시대 통치제도의 정비도 한번 살펴보았고, 조선 건국 초기 때 유교 정치가 확립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두 번째 시간인데 4대 교린 정책을 취하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린이라 하는 용어는 외교적 용어입니다. 외교적. 일단은 4대락 하는 명칭은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좀 강대국한테 우리나라가 머리를 숙인다 하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 교리는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아래 국가로 생각하는 나라들한테 취하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가의 4대 외교 나오는데, 위에 그림 보면 그림은 16세기경 명의 사신들이 항제의 조서를 가지고 조선의 의순관에 도착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왼쪽 위에는 중국 산천을 그렸고, 오른쪽엔 당시 명사신을 접대하였던 압록강가의 의순관을 묘사했다. 의순관이라 하는 것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요. 일단은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온다 하면 상당히 조선은 극진히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조선은 명나라에게 4대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4대를 취한다. 4대 교린. 여기 나오네요.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나라와 대등하게 교류하는 외교 정책을 의미한다. 조선은 중국과는 4대 관계.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명나라를 말합니다. 명나라한테는 일단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변 국가는 교린 관계. 우리나라 조선보다 좀 아래로 생각하는 나라들하고는 교린을 취했다 하는데, 일단은 명가의 4대 외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명이 성립한 뒤 명나라는 일단은 원나라 몽골 애들이 결국 초원으로 떠나고 나서 다시 중원을 차지했죠. 홍건적의 난을 이끌었던 주원장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명나라. 동아시아에서는 명을 중심으로 국제관계가 그 이후 형성되었습니다. 명이 주변국에 조공을 요구하자 조선, 일본, 대월 등이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 조선, 대월은 오늘날 치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 결과 명과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는 조공 책봉 체제를 바탕으로 한 4대 외교가 보편적인 외교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는데, 조공 책봉이라 하는 용어는 일단은 명은 주변국의 조공을 받는 대가로 그 지역의 통치자를 국왕으로 책봉하였다. 일단은 조선시대 특히 정변이 일어나고 하면 여러분들 단종을 몰아낸 개유정난 알죠? 조카의 왕위를 몰아내고 세조가 수양되고 세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런 정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착수하는 작업이 명나라 항제의 한테 책봉을 요구하는 친서 사절단을 보내야 됩니다. 명나라 황제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조선의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가 되려면 일단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 책봉의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야지만 정식적으로 조선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명나라한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책봉은 각국의 독립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로 책봉국은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일단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야지 왕권이 안정될 수 있었고, 조선도 국제적, 국내적 정세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은 4대 교리는 원칙을 두고 바탕을 두고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그런데 건국 초기 때만 해도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명은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그 갈등을 없애준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 이후부터 태종 때부터 일단은 명나라의 역사가 다하는 순간까지 조선은 명나라에게 4대를 취하게 됐습니다.
조선은 명의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 보내고 명의께 책봉도 받고 명의 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조공 책봉을 하였다 하지만 일단은 그 4대의 외교의 관계 속에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명나라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추구했다고 하네요. 조선 정부는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숙였지만 그만큼 명나라에게 경제적 실리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많았다 합니다. 조선은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명의에서는 조선 사절단을 대접한 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서 사절단이 돌아갈 때는 명나라는 그래도 대국으로서 사절단한테 답례품도 줘야 했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가 3년에 한 번 줘야 하라. 우리 조선의 사절단 대접하는 비용이 너무 들자 3년에 한 번씩만 오락할 정도였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은 10년에 한 번씩만 오락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이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부정기적인 사절단까지 포함하면 많을 때는 1년에 7, 8회의 사절단이 명나라에게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나라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였으나 명나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 문화적 경제적 실리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린 관계를 보겠습니다. 명나라한테는 일단은 4대 우리가 머리를 숙였지만 대국, 문화적 강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적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었다 하는 점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주변 국가의 교린 관계, 일단은 교린이라 하는 용어 자체는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이웃과 서로 교류하고 잘 지낸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좀 아래로 생각하는 국가에 행했던 정책입니다. 이 교린 정책에는 강경책과 해유책이 병행을 되게 됩니다. 잠시 뒤 내용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은 여진 일본을 비롯하여 주변 세력과는 교린 관계를 맺어 교류했다. 이 시기 때 12세기 때 강성했던 금나라 여진족들은 그 이후 또 흩어지게 되죠. 부족 단위로. 그리고 세력이 약화되었고 조선 시기 때는 여진족과 일본은 우리보다 아래 국가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진과는 국경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제한적인 교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여진인이 국경을 침범하여 약탈을 행하는 경우 군대를 동원하여 강경하게 토벌하였다 하네요. 해유책도 했지만 무역소를 설치해서 해유책도 했으나 말을 안 듣고 약탈할 경우에는 강경하게 토벌했다고 하네요. 북방영도 태종 때 명으로부터 북방지역의 간헐권을 인정받았고 여진이 약탈을 계속하자 세종 때는 여진을 내몰고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을 파견하여 사군, 두만강 지역에 사군 육진 개척이라 하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여기 사군 최윤덕 장군, 육진은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종서 장군이 세종 때 4군 6진을 개척했습니다. 4군 6진 개척은 일단은 여진을 몰아내고 조선의 영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의 남부 지방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그 지역의 토착민을 토간으로 임명하였다. 여기서 통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 사람들에게 특별히 베푼 벼슬이 바로 토간입니다. 특별히. 일단 토호들을 해유하기 위하여 관찰사나 절도사가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을 선발하여 그 토착민 중에서 토간한테 상당히 권한을 줬죠. 이 토간으로. 그리고 남쪽 지역 사람들을 이 4군 6진으로 이주시켜 토지를 개간하고 살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때부터 이 지역을 완전히 우리 영토로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기한 여진족 지배층에게는 간직을 수하고 토지를 주기도 했다. 일단은 여진과의 관계를 보면 달랠 때는 달래고 혼낼 때는 혼내는 이러한 것이 바로 교린 정책입니다. 해유책과 강경책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좀 약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린 정책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때 일본은 문화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은 일본의 막부 정권과 교린 관계야. 막부 정권이라 하는 것은 무사 정부를 말합니다. 무사, 사무라이 알죠, 여러분들? 건국 초부터 외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정부는 무기를 개발하여 외구를 격퇴한 한편 외구 제압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대마도 도주를 통해 막부와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세종 때는 역시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 해적들이 본거지였죠. 대마도를 토벌하고 일본과의 교육을 중단하였다. 상당히 강경책을 폈네요. 세종 때는. 그런데 대마도 도주의 요청으로 제포, 부산포, 연포, 오늘 치면 우리나라 지인의 창원 지인의 부산, 울산 3개 항구를 개항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강경책과 해우책이 2가지가 다 쓰였네요. 일단은 대마도를 정벌했는 것은 강경책으로 보면 될 것이고, 그렇지만 대마도 도주의 요청을 받아서 부산포, 연포, 울산, 제포, 창원, 진해 3개 항구를 제한적이나마 교육을 하게 허용돼 줬네요. 일본과의 교육은 외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두 나라는 사신을 보내 교류했다. 한편 조선 정부가 삼포에 거주하던 일본인에 대한 무역 통제를 강화하자 일본인의 소동을 훗날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삼포외란 16세기 전반기 때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16세기 후반 때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시작 전초전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열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많은 교육을 원하였고, 우리 조선은 일본을 달래기도 달래고 일단은 강경책을 대하면서 상당히 제한적인 무역만 허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조선은 시암, 오늘날 태국이죠. 자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유큐, 오늘날 일본의 오키나와죠. 교류하였다 간다. 남쪽에 대만 옆에 섬이 있죠. 이들 국가는 사신을 통해 토산품을 조선에 가져와 옷과 문방구가 교류하였다. 유큐, 동남아시아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교역이 활발해 유큐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여 불경, 범종, 유교경전, 부채 등을 가지고 갔다고 나오네요. 일단은 여기 교린 정책의 내용이 나오네요. 해우책, 삼포기항, 강경책, 대마도 토벌, 교린 정책, 해우책, 여진족들한테는 무역소, 국경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교역을 하게 해줬는데 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침범을 하자 토벌을 하였고 사군 육진, 그래서 이 지역 토착민들을 토간으로 임명하고 남쪽에 살던 하삼도 지역 사람들을 이쪽에 사군 육진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였습니다. 일단은 교린 정책은 우리나라보다 좀 아래 국가로 생각하는 국가들한테 교린 정책을 취하였고, 명나라한테는 4대를 취했죠. 4대 친명 정책, 친명 4대라고도 부르죠. 친명 4대, 4대 외교.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머리를 숙였지만 우리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수한 명나라한테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는 요소입니다. 신숙주라는 인물이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책을 썼네요. 해동제국, 신숙주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집현전 학사였는데 집현전에서 정책 연구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숙주가 붉은 용포를 덮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반역을 했다고 상당히 공경한 청한 일화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종대왕이 저녁에 집현전을 앞을 거닐다가 집현전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이 든 신숙주에게 자신의 용포를 벗어준 그 일화가 있는 그런 신화인데, 이 신숙주라는 인물이 조선 전기 때 일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상당히 좀 일리 있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습성은 굳세고 사나우며 칼과 창을 능숙하게 쓰고 배를 부리는데 익숙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호전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부터 신숙주는 알고 있었네요.
우리나라와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의 법도에 맞게 집무하면 예를 갖추어 조빙하지만 법도에 어긋나게 하면 꼭 방지하게 노락질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서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사납고 세종의 명을로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의 정치, 외교, 사회, 풍속, 지리 등을 살피고 왔다. 일본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성종 때 해동제국기라는 견문록을 성종 때 여러분들 앞선 시간에 성종 때 우리나라 조선의 근간을 이루는 경국대전이라 하는 법전이 만들어졌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 배웠죠. 오늘 수업은 선생님하고 4대 교린 그러니까 조선 전반기 때 외교 정책을 한번 살펴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나라한테는 우리보다 강대국이었던 명나라한테는 4대를 취하였고 우리보다 아래로 생각하고 있던 여진족하고 일본한테는 교린 정책을 취하였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늘 수업했던 61페이지까지가 현재 선생님이 우리 일정에 봤을 때 우리가 온라인 수업, 마지막 수업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6월 3일부터 다음 주 6월 3일 정식 계약하고 나면 쌤부터 이제 62페이지부터는 이제 선생님하고 실제 교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했던 내용이 거의 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둬야 되겠고 특히 온라인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확실하게 교과서 안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중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교과서 안에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명시해 두고 교과서 내용을 처음부터 꼼꼼히 한번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하고 6월 3일 수요일부터는 정식으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믿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도 어디 좀 PC방 코인 노래방 그런 데 절대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동안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교실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